이 시점, 이 시국에서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진홍국 CF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상장사 그 알테오젠의 자회사인가요? 네, 그렇죠. 알테오젠 자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네네. 올해 7월에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가 이제 저희가 한 24, 25년 정도에 IPO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CFO로서 뭐 IPO를 좀 주관하면서 네네. 뭐 알테오젠도 이제 IR 쪽을 좀 보조적으로 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애널리스트를 또 상당 기간 해오시다가 네,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또 알테오젠이면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 네. 중에서 또 거기에서 재무 담당 이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또 전문가실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이쪽 분야에서.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어차피 이제 또 투자 쪽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또 지금 현재 이런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핫했죠.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거의 뭐 그냥 소외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네.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부진하다는 게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워낙 좋았던 게 좀 큰 것 같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백신, 치료제 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언택, 컨택, 전환 등에 따라서 좀 바이오가 좀 소외받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 NFT라든지 요즘에 핫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됐다라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그렇죠. 흐르다 보니까 언제나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런 로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가장 큰 건 가격 메리트인 거죠. 네네. 바이오에. 네. 아마 지금 뭐 NF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핫한 쪽에 많이 몰려 있다가 이 오른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다, 바이오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연말 뭐 연초 정도에 좀 뭐 본격적인 반등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대부분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맞아요. 종목들이 그 굉장히 정도. 많아요. 대부분이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네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상황이고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더 강한 업사이드 뭐 모멘텀이 NFT나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뭐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때 바이오로 좀 로테이션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바이오가 언제나 연초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AACR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것들로 피해가서 좀 주가 조정을 받다가 네. 연말 연초에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드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이 시점, 이 시국에서는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그런 유명한 점이 있긴 한데 항상 뭔가 그러한 뭐 테마라고 하나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내기가 쏠리는 이유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과 그쵸. 결부가 돼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히 그 신약 개발 트렌드, 뭐 기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제약 바이오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트리거가 되는 그런 뭐 치료제라든지 뭐 적응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빠졌던 신약 개발 쪽이 오를 거고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게 바이오가 좀 말이 좋아 섹터지 사실 바텀업으로 보면은 각자 다 각기의 다른 영역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NFT라고 해서 게임주 다 같이 오르고 이런 뭐 단일화된 뭐 이슈로는 오르기보다는 네네. 각자 좀 개별 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은 아마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기업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이 나왔죠. 네.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EUA라고 하는 긴급 허가라는 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지 모더나 거는 11개월 만에 출시가 되는 이런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빨리 나오니까 역시 매출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업들은 뭐 fast win, quick fail 뭐 이런 말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내는 거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 많이 할 거고 두 번째는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회사들은 작년에 뭐 떼돈을 갑자기 번 거죠. 엄청나게 벌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디다가 쓸 거냐? 이걸 좀 와이즈하게 스마트하게 쓰는 회사가 그 이후에 넥스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택으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뭐 학회의 모멘텀 많이 말씀하셨지만 네네. 미팅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이제 BD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도 참고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실제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대면 미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지난 1, 2년 전보다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형주, 바이오텍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대형주는 뭐 CMO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더 좋다기보다는 밑에 주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텍들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도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CMO, CDMO, 그렇죠. 백신 개발,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이 약간 좀 유망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들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좀 각기 움직이는 그게 그렇죠. 이제 뭐 네. 그 임상 스케줄이겠죠. 네. 그다음에 신약 개발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관점에서 혹시 지금 약간 좀 중요한 임상 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네. 뭐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뭐 최근에 제가 생각에 각광받는 분야는 아무래도 당장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치료제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구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네네. 있죠. 이거는 이제 효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편리성, 제형이나 편리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로 최근에 이제 얀센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다자렉스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기존에 이게 14시간 투여를 하게 되는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약이죠. 그 투여 받기가. 그래서 최근에 SC 제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출시됐는데 이미 전환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빨리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으로 이제 알테오젠도 지금 SC 제형으로 이런 트렌드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빅파마들의 문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형의 편리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NK 세포 요새 뭐 NK맥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NK 세포의 작용 기전이 효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NK맥스라든지 뭐 녹십자 랩셀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녹십자 셀하고 합병을 했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드라이브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임상이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이제 얼리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2상, 3상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메지온 같은 경우에 NDA 서밋을 신약 개발, 신약 허가 신청서를 냈고 네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상업화의 단계에 접어드는 거고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알토스 바이오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임상하고 있는 내년에는 3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르가제라고 하는 품목은 저희 1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1상이 실제로 3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시각처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상만 완료를 한다면 바로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희귀의약품인가요, 그게? 이거는 네.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이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네. 기존에는 다른 제약사에다가 판매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기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단독 품목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성형외과에서 필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을 때 이 필러를 다시 녹이는 네네. 역할로도 쓰이고 뭐 통증이라든지 부종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단독 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맺은 상황이고 이제 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임상에 들어가면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키트루다 병용하고 있는 대장암 치료제 3상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임상 스테이지가 과거에는 뭐 전임상 1상 정도에 머물렀다면 내년에는 3상 진입 혹은 뭐 출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이 능력, 실력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많네요. 많이 있죠. 내년에 이벤트도 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좋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뭐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저 지금 이렇게 주요 기업들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JP모건 헬스케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근접해 있는 주요 바이오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올해는 뭐 SITC라고 뭐 면역 항암 쪽으로도 학회가 있고 그건 언제 열리죠? 그건 11월 10일 뭐 다음 주 12월 10일 있습니다. 11일, 12일, 13일 뭐 네네.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오이멘텍, 녹시자 랩셀, 메드팩토, 에이비엘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네오이멘텍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인데 네. 이건 아직 리스트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뉴스를 보면 금방 찾으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뭐 저희도 이제 알테오젠도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쪽에 가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을 쉽게 만났어요. 거의 샘플 안에 다 모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과거에 줌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이것 좀 얘기하고 하다 보면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 뭐 저희가 그 뭐 언택 컨택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 컨택이면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바이오도 의외로 컨택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거 어차피 코로나라는 큰 틀 때문에 부각이 됐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메이가 쏠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방금 체육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은 또 컨택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담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주식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등등이 있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두 기업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한 24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CDMO 이쪽에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이게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약을 좀 개발해줘야지 좀 부가가치가 높고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인지 성장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나 다른 이런 CMO, CDMO 혹은 뭐 파운드리 업체들의 네. 장점은 수주를 넉넉히 받아놓으면 안정적인 이익이 난다는 거고 단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가동률 플러스 다음 공장 언제 몇 리터 네네. 그리고 그 다음 공장 얼마나 수주 받았어로 계속 와 있는 건데 뭐 IPO 초기에는 3공장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3공장이 완공됐고 풀로 가고 있다. 우리는 4공장, 5공장도 지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업사이드는 결국에 공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또 고정비가 높아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매출이 좀만 나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고정비가 워낙 뭐 변동비가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에 반면에 뭐 신약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신약 개발은 또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모든 회사가 꼭 신약 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CDMO, CDMO 비즈니스로
완전 자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자회사도 에피스라는 자회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지만 거기서도 아마 신약 개발한다면 그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개발 쪽은 그 자회사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당장에 성장성을 갖고 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신약 개발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고정비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건 공장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많다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보니까 매출이 나오면 이익이 더 많이 느는 거죠.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 들어보니까 이거 거의 뭐 제조업이랑 비슷하네요. 뭔가. 그렇죠. 근데 워낙 또 삼성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약간 좀 다른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바이오 하면 항상 그 논란의 꼬리표가 붙어요. 밸류가 너무 높다.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무궁무진한 꿈을 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상 삼성바이오처럼 이렇게 그냥 증설해서 뭐 위탁 생산만 하고 그렇게다 보면은 사실 이 고밸류가 시장에서 인정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고밸류라는 것이 결국에 지금 계속 근데 PER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PER의 곡선이 이제 X자를 그리는 거죠. 처음에는 몇백 배였다가 네.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PER이 내려오니까 최근에 영업이익 3분기도 잘 나왔고 마진도 30% 40%씩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건 네.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마 15배, 20배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아, 장기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뭐 이제는 뭐 순이익이 2조, 3조씩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니네가 8공장을 지을 수 있겠어? 9공장을 지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안정적으로 깔고 하면서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밸류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밸류가 내려가면 주가는 안 갈라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 30% 늘면 주가는 10% 늘고 그 다음에 이익이 20% 늘면 주가는 5%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네네네. 나쁘게 얘기하면 안 오르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성장기에서 그 과도기를 지난 다음에 성숙기로 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뭐 100만 뚫고 더 오르려면 네. 4공장을 짓는데 더 크게 지었는데 갑자기 수주를 다 채웠다. 그럼 야, 몇 년 뒤에는 이거 애드가 되니까 더 나오겠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나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배당을 주는 뭐 그런 기업으로 날이 오겠죠. 네,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계 1위라는 자리를 잘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최근에 이제 실적도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온다는 기준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 치료제, 에이키로나 주 승인 지연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까요? 반등의 뭐 트리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반등의 트리거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정면 돌파인데 사실 뭐 많은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기대가 큰 건 램시마 SC인 거죠. 기존의 블록버스터의 램시마를 이제 SC형으로 바꾼 그런 품목인데 이게 이제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좀 판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대로 주가가 오르려면 램시마 SC가 다시 이제 판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미 있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게 시장에 내놨는데 잘 안 팔린 건지 아니면 뭐 코로나나 그런 이슈 때문에 뭐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뭐 그런 프로세스적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유럽에서는 허가가 났고 미국은 아직 허가가 안 났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뭐 면밀히 업데이트를 안 해서 뭐 진짜 왜 안 팔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홍보할 기회가 좀 적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가격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혹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가장 그 기대가 높은 램시마 SC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실적 이런 부분에서 잘 나타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